안녕하세요. 모두의 도구로 프로타이핑을 시작하라를 강의하게 된 KTH의 지은 PD입니다. 모두의 도구 그리고 프로타이핑 두 가지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도구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프로타이핑이라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성 있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세션에 대해 다룰 모두의 도구는요, 에버노트와 파이어웍스 이 두 가지 도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마 웹사이트, HC 웹사이트에서 보신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다소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눠드린 책자에 보시게 되면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책자를 통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발표 내용에서는 모두의 도구로 프로타이핑 할 때 이 도구, 에버노트와 파이어웍스의 연계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대부분 혼자 일을 하기보다는 여럿이서 함께 공동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콜라보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함께 한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 함께 한다라는 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번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일반적으로 기획자나 디자이너, 개발자 이들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부분 모두가 함께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서로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함께할 때 종종 다투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공동의 환경으로 해소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에버노트라는 도구와 파이어웍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협업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에버노트와 파이어웍스 이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관계를 끌어낼 수 있는가 궁금해 하실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최근 통계치에 따르면 에버노트는 전 세계 인구 중에 3,400만이 쓸 정도로 매우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에버노트가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플랫폼 또는 브라우저의 제약 없이도, 즉 어느 환경에서나 에버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매킨토시든 또는 안드로이드, iOS, 안드로이드 또는 윈도우 폰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환경, 그리고 파이어폭스나 또는 크롬, 사파리, 인터넷 같은 브라우저 환경, 이 모든 환경 내에서 에버노트를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긴즉슨 기획자가 갤럭시 노트 3를 사용하더라도, 또는 디자이너가 맥북 에어를 사용하더라도, 또는 개발자가 크롬을 사용해도 서로 다른 환경이지만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버노트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모두의 도구의 환경, 기획자나 디자이너나 개발자, 실제 협업을 하기 위한 공동의 노트로서 에버노트가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에버노트의 활용 방법을 그냥 바로 얘기하지 않고 파이어웍스라는 도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의 소프트웨어죠. 이 파이어웍스는 왜 모두의 도구로서 유용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 분들은 이 포토샵 파일, 포토샵 도큐멘트 파일인 이 PSD를 많이 사용들을 하시죠. 아마 파이어웍스 데이터 파일은 국내 환경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어웍스의 최종 파일 포맷 형식인 PNG는 웹브라우저라든가 또는 이미지 에디터라든가 많은 곳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인 거죠. 그럼 이 파이어웍스의 PNG 파일,
자, 이것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에버노트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디자이너분들은 프로타이핑을 하는 데 있어서 파이웍스를 왜 하느냐, 포토샵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 들을 수 있겠는데요. 한번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이웍스가 디자인 프로타이핑 제작에 있어서 포토샵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포토샵으로 이미지나 또는 프로타이핑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포토샵은 이미지를 저작하거나 또는 사진을 편집하는 데 최적화된 아주 강력한 도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페이지를 관리해야 되는 이 프로타이핑에서는 파이웍스가 더 나은 면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포토샵보다 파이웍스가 프로타이핑에 적합한 이유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이지 기능입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H3 행사를 등록을 받았던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각 페이지들입니다. 오류 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소개 페이지도 있고요. 일정 안내 페이지도 있고 세션, 스피커들의 페이지도 있죠. 이 페이지를 포토샵으로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PSD 파일이 필요하겠죠. 디자이너가 제작하는 파일이 말이죠.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느냐? 24개가 됩니다. 즉 디자이너는 24개의 포토샵 PSD 파일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파이웍스라면 이를 단 한 개의 페이지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포토샵이 할 수 없는 페이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파이웍스에서는 페이지스라는 패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포토샵은 레이어 패널만 가지고 있지 페이지스라는 패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각각의 페이지에는 여러 개의 페이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 기능이 파이웍스에는 있는 거죠. 그 얘기는 한눈에 게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파이웍스에 비해서 포토샵 도큐멘트의 경우는 여러 개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나 또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교적 파이웍스는 무려 놀랍게도 150개 이상의 페이지를 단 하나의 도큐멘트에 담을 수 있을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포토샵에서는 150개 정도의 파일을 관리해야 되는 걸 파이웍스는 단 한 개의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놀라움이 있다는 거죠. 자, 페이지에 대한 개념을 한번 도표로 보도록 할까요? 자, 페이지라는 것은 한 개의 박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페이지 2와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 우리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그 페이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 안쪽에는 폴더라고 해서 한 개, 한 개, 한 개의 덩어리들을 묶어줄 수 있는 개별 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포토샵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포토샵은 그런 부분들을 레이어라 부르지만 실제 파이웍스에서는 레이어라 부름에도 불구하고 폴더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개별 오브젝트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마치 이 모습은 포토샵보다는 일러스트레이터와 유사한 면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부분의 범주가 이것까지라면 파이웍스는 그것들을 묶은 한 개의 페이지와 다른 한 개의 페이지, 또 다른 한 개의 페이지 이렇게 멀티 페이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페이지의 관리 기능, 이런 부분이 파이웍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파이웍스에 대한 페이지의 사용법을 나타내는 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첨부되어 있는 키노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이웍스를 공부하실 때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실제 파이웍스 데모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웹사이트를 파이웍스라는 도구에서 열어본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 파일들은요, 바로 파이웍스에서 제작한 그래픽 모업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각 페이지들은 포토샵에서처럼 레이어와 그리고 그 안쪽에 오브젝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 4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웹사이트 형태로 본다고 했을 때 한번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웹페이지에서 특정 부분을 클릭했을 경우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여기 있는 페이지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니까 각 페이지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파이어웍스는 여러 개의 웹 시안, 즉 페이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각 페이지들은 내부에 별도의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클릭할 때마다 레이어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각각의 독립적인 정보들을 페이지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레이어에 대한 독립적인 정보들을 페이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포토샵이 가지고 있지 않은 파이어웍스가 가지고 있는 관리적인 개념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 파이어웍스의 페이지 기능을 알아봤으니까 그 기능을 에버노트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노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노트를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쉐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이 공동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에버노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에버노트를 사용했을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함께 그 내용을 보거나 또는 수정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같은 하나의 파일을 갖다가 여럿이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먼저 아셔야 될 점이 에버노트를 처음 사용할 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노트를 함께 볼 수는 있습니다만 노트를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정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유료 결제를 하셔야지만 노트를 수정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노트를 유료 결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많은 다수는 이 노트를 공유할 수가 있는데요. 수정도 가능하고요. 단 한 사람의 경우는 유료 사용자여야지 가능하다는 점은 약간의 제한사항은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노트는 또 하나의 강력한 점이 함께 쓸 수 있는데 되게 다양한 그래픽 포맷이나 텍스트 포맷 또는 워드나 엑셀 같은 모든 데이터 포맷들을 에버노트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데이터 파일들은 함께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모든 작업자들이 함께 그것을 사용하고 읽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점이 포인트예요. 자, 그럼 직접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히 보게 되면요. 에버노트에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입니다. 음성 파일도 있고요. 포토샵 도큐멘트 파일,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그리고 jQuery++라는 키노트 파일, 즉 PDF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를 넣은 PNG 파일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이것은 파이어웍스로 제작된 PNG 파일이거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달리 포토샵이 아닌 파이어웍스는 PNG라는 그래픽 포맷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한번 이 부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버노트입니다. 에버노트 안쪽에 있는 특정 노트북을 열어보도록 하죠. 노트북 안에서 H3라는 부분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여지는 부분이 보이고요. 컨퍼런스 데모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에버노트에 음성 녹음 파일이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음성 녹음을 처리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우입니다. 인터넷에서 양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H3 자, 보시는 것처럼 에버노트를 사용해서 특정 부분 음성을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테스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H3 때 발표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녹음한 데이터 파일은 위쪽에 있고요. 이 부분을 블럭 선택하여서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서 특정 부분에다 붙여놓을 수가 있겠죠.
자, 붙여놓고 다시 한번 재생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H3 때 발표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에버노트는 직접적으로 음성 파일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기획에서 어떤 내용을 검토했을 때 또는 디자인단 또는 개발단에서 뭔가를 협업하고자 할 때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하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사를 음성으로 정확히 남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근거를 남길 수 있다는 점, 즉 함께 노트를 쓴다는 점은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서로에게 명확한 근거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포토샵의 파일이라든가 또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파이어웍스의 png 파일인데요. 하나의 이미지 파일이죠. 자, 아래쪽에도 파이어웍스를 만든 파일이고요. 그리고 pdf 파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게 되면 열기 프로그램에서 이것은 파이어웍스의 png 파일이니까 파이어웍스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린 데이터 파일은 현재 파이어웍스 연결이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단일 파일로 보여지겠죠? 하지만 이는 심볼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텍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쉐입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된 그래픽 데이터 파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ng 파일, 즉 이미지 파일이라고 보기엔 아니고 바로 파이어웍스에서 수정이 가능한, 에디팅이 가능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H3라고 하고요. 그냥 9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9이라는 숫자는 제가 컬러 값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OK를 하니까 색상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배경색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배경색을 바꾸는데 색상을 바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면 같이 하나의 png 파일이 되죠. 이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세이브를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가 됐고요. 자, 이제 에버노트로 가겠습니다. 에버노트로 가보게 되니까 바로 놀랍게도 화면에 그 데이터가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 정리합니다. 현재 이 노트는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다. 그 누군가는 이 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접근하거나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 수정한 데이터는 바로 변경이 된다. 이 변경된 데이터를 또 다른 누군가는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것이 파이어웍스와 에버노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웹페이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에버노트에 드래그만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다가 파이어웍스 png 데이터 파일. 자, 여기에 있는 파이어웍스 png 데이터 파일이죠. 앞서 보셨던 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으니까 바로 이렇게 웹시안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 파일이죠. 자, 이 부분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열어보도록 하죠. 아까처럼 파이어웍스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열었고요. 열은 데이터에서 특정 부분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리드 시스템을 감추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고 부분의 위치를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로고 부분의 위치를 조금 더 변경을 하고요. 홈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값을 흰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색상 값을 붉은색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별표가 보이시죠? 이 내용을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 세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세이브가 되고 있고요. 이 세이브된 데이터는 에버노트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에버노트로 바로 가보시게 되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변경된 포인트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홈의 글씨라든가, 그렇죠? 놀랍게도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다른 사용자가 직접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기획 단계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코멘트들을 남겨주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보고 디자이너는 보다 명확히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시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는 이렇게 합시다 라는 얘기들을 통해서 협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앞서 여러분들이 이 파이웍스를 사용해서 에버노트와 연동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PDF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내용을 수정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실 수 있겠죠. 바로 이 점에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버노트는 한 페이지 노트, 즉 노트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50MB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이 포토샵의 파일은요, 용량이 상당히 커질 수 있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그런데 이 PNG 파일은 이미지 파일의 포맷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당히 가볍게 처리가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즉, 포토샵에서 150개 파일을 집어넣는 것과 파이웍스 페이지 1개를 집어넣는 것이 용량을 봤을 때 이 파이웍스는 엄청 가볍다는 점이죠. 그리고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 수정을 한 다음에 바로 편집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함께 작업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바로 이 에버노트와 파이웍스 연동 포인트가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기는 도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면 디자이너나 기획자, 그리고 개발자가 이 파이웍스의 연동 포인트를 함께 사용하는 거죠. 에버노트를 가지고. 물론 이 에버노트는 쓰기가 가능한 유료 노트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유료 노트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럴 때 데이터를 서로 동기화를 하게 되니까 하나의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공동의 환경에서 그것이 어떤 플랫폼이든 어떤 브라우저든 상관없이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심볼입니다. 심볼. 참 어떤 점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보통 디자인을 했을 때 그 내부에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죠. 이를 컴포넌트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를 쪼개보겠습니다. 자, 각 쪼개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각의 명칭이 있죠. 이를 버튼 부분과 배너, 메뉴바, 목록, 갤러리, 내비게이션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를 각각의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컴포넌트는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죠. 패턴이란 반복적으로 보여진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정 영역 내에 자주 사용되는 요소의 기능 및 역할을 정의한 것이 패턴이라 보시면 되겠고, 컴포넌트는 그 패턴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실제 사용되는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들, 여러 가지 디자인 패턴들을 담고 있는 공간, 그것이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패턴, 컴포넌트, 이 라이브러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이웍스 에버노트인데요. 패턴을 제작하고 그리고 컴포넌트화 시키고 이런 부분은 바로 파이웍스가,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라이브러리 공간은 에버노트가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버노트가 이들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심볼은 크게 파이웍스를 만들 수 있는 심볼은 그래픽, 애니메이션 버튼이 있는데요. 이 중 그래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패스, 즉 벡터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그래픽이고요. 이를 심볼로 만들게 되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이를 디자인 패턴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거고요. 에버노트로 공유를 하시게 되면 함께 쓰는 모두의 라이브러리, 공동 라이브러리가 되는 거죠. 자, 파이웍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페이지에 마스터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특정 영역 부분에 대해서만 공유를 하고 싶을 때 그때는 마스터 페이지 역할이 맞지 않는데요. 이때 이 심볼 기능을 사용하면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 패턴, 이 디자인 패턴을 3개의 페이지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디자인이 변경이 됐다, 즉 패턴이 변화가 생겼다 라고 했을 때 패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개별 오브젝트를 하나씩 불러와서 또는 복사해 사용했다면 이 내용을 변경했을 때
나머지 내용들을 일일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3개지만 만약 그 데이터 바꿔야 될 내용이 46개다 라고 한다면 46번을 수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심볼로 등록되어 있는 패턴을 사용하게 되면 이 패턴을 드래그해서 각각의 페이지에서 컴포넌트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변경했을 때, 즉 패턴을 변경했을 때 그것이 실제 구성된 구성 요소인 이 컴포넌트들은 모두 일괄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점이 바로 이 심볼 또는 패턴 라이브러리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파이어웍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의 페이지가 있다고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이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로고 부분이 되겠죠. 이 로고 부분을 하나의 심볼로 등록을 하고 처리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언두를 해서 다시 돌려놓도록 하고요.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래픽을 갖다가 심볼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모디파이에 보시게 되면 자, 심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컨버트 변경이 있거든요. F8번을 눌러보고요. 이 그래픽을 자, 브랜드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OK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도큐멘트 라이브러리에 현재 로고가 바로 패턴으로 등록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이것을 가져다 쓰게 되면 이것이 컴포넌트가 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컴포넌트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지워보고요. 현재 이것은 심볼로 등록이 된 걸 볼 수 있죠. 브랜드라고 하는. 자, 그럼 다른 페이지는 어떨까요? 다른 페이지에 있는 그래픽은 그냥 그룹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아까 맨 처음 보셨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해당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심볼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심볼을 바꿔보겠습니다. 해당 오브젝트의 색상 값을 갖다가 노란색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 다음 나와 보겠습니다.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고, 패턴에도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고, 패턴으로 끌어낸 컴포넌트도 역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페이지에는 그 값이 변경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나중에 추후 수정사항이 생겼을 때 일일이 변경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오브젝트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패턴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로 사용했을 경우 자, 각각의 페이지에는 해당된 컴포넌트가 등록되어 있죠. 바로 심볼이 등록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지금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수정을 해볼게요. 그리고요. 페이스트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붙여넣기를 합니다. 제가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들은 다 심볼이죠. 심볼이기 때문에 심볼 내용을 클릭해서 수정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색상 값을 다시금 흰색으로 바꿔줘 볼게요. 수정상이 떨어진 거죠. 흰색으로. 자, 그리고 나서 나가 보겠습니다. 나간 다음에 보게 되면 모든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들은 일괄 변경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패턴으로 등록되고 컴포넌트를 활용했을 때 바로 이 패턴을 수정하게 되면 모든 컴포넌트가 함께 수정된다는 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관리 측면에서 또 장점을 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한번 에버노트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등록되어 있는 패턴 부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패턴이 등록되어 있는 노트북이고요. 자, 파이 차트죠. 자, 이 파이 차트에 있는 디자인은 바로 그래픽이 보여지는 것처럼 그래픽 포맷인데요. 이미 유추하시는 것처럼 PNG 포맷입니다. 이것도 파이웍스로 제작되어 있는 PNG 포맷이죠. 일반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PNG 포맷은요. 실제 그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 파일을 열어야겠죠. 만약 이것을 일러스트레이터나 또는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다면 바로 그 해당 PSD나 AI를 열어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파이웍스로 작업되어 있는 이 PNG 파일은 실제 이미지로 보여지지만 이를 수정해 보게 되면 바로 그 결과가 변경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열어보면 데이터 파일이 심볼로 등록이 되어 있죠. 더블 클릭해 보고요. 들어가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별 오브젝트가 있어요. 자, 이 개별 오브젝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자,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만큼 게이지가 늘었죠. 또는 줄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만큼 줄었고요. 자, 이 부분을 가운데다 배치를 하고요.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텍스트를 제가 절반 값인 50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50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그래픽이죠. 이 그래픽을 회전을 시켜 볼 수 있겠죠. 자, 회전을 시켜서 위치를 잡아주면 바로 50%로 해당이 되는 그래픽이 되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파이워크스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이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이 되게 되면 에버노트는 이를 동기화시키겠죠. 에버노트에 가게 되면 아까 보셨던 70% 넘는 그래픽과는 다르게 50%를 나타내는 그래픽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차트를 공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또 그 그래픽 내용을 바로 수정하고 변경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하나의 패턴, 그리고 이를 실제 가져다가 웹이나 앱 어플리케이션 쪽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컴포넌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에버노트가 하나의 라이브러리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획이나 디자인, 개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에버노트의 장점이 되겠죠. 파이어웍스에서는 이런 관리 기능이 없느냐?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요, Common Librar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져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죠. 이 중 특정 오브젝트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다가 제가 jQuery 부트스트랩에 있는 그래픽 데이터 파일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그 오브젝트를 가져다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배치를 해서 와이어프레임 작업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커먼 라이브러리, 공동의 라이브러리 기능이 있긴 한데요. 이것은 현재 작업자가 쓰는 환경에서 여러 개의 문서가 함께 쓰는 공유 기능인 것 뿐이지 다른 디자이너나 기획자나 또는 개발자가 함께 쓸 수 있는 공동의 라이브러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공동의 라이브러리를 누구에게 위임을 하느냐면 에버노트에 위임을 하게 되면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바로 패턴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서,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데이터의 패턴을 바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서 함께 작업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커먼 라이브러리 파일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에버노트의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 에버노트가 아니라 파이워크스의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 이 공간 위치에 커먼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걸 공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일이 그 파일들을 옮겨서 다시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에버노트에 있는 함께 공유하는, 즉 쉐어링 노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고 효율성 있게 바로 확인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연동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죠.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워크스와 에버노트 연동 포인트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래서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면 함께 그 내용을 사용하고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픽 차트로 그리게 되면 기획된 내용을 토대로 디자이너가 파이워크스로 PNG를 변경한 다음에 에버노트에 올리게 되면 이를 또 다른 디자이너들이 열어보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한 개의 데이터 파일을 여럿이 관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중복 파일이 각각의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죠. 바로 공동의 작업 공간에 있는 한 개의 데이터 파일을 여러 디자이너가 함께 작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놀라운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에버노트의 좋은 점은 버전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버전 관리의 중요성은 개발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디자이너분들은 자신이 작업하는 버전 관리, 기존 데이터 형태의 것을 보존한다거나 또는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식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한다는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에버노트와 함께 하게 되면 버전 관리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력이 남게 되는데요. 언제 그 데이터를 저장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얘기인즉슨 혹시나 기존 데이터 포맷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덮어쓰게 됐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당 데이터를 다시 복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복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import라고 돼 있어서 해당 파일이 복구가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 거죠. 매킨토시에는 타임머신 기능이 있어서 기존 데이터가 지워졌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꺼내올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에버노트는 노트에 변경된 사항들을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내용을 그 시점, 그 시각으로 돌아가서 복구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은 또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 하나는 바로 또 검색 기능, 이 서칭 기능인데요.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PDF를 갖다가 에버노트에 집어넣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파일을 포함시키는 형태고요. 다른 하나는 직접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인라인 형태로 집어넣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정 값은 에버노트에 보시게 되면 환경 설정이 있고요. 설정 안쪽에 보게 되면 이 클리핑 부분에 기본 값으로 다음 형식이 새로 클리핑된 PDF 보기를 할 때 첨부로 할지 인라인으로 집어넣을지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첨부와 인라인을 집어넣게 됐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게 된다면, 자, 아래쪽에 있는 첨부로 집어넣은 형태의 PDF고요. 아래쪽은 인라인 형태로 다 데이터가 들어간 형태의 PDF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라인 형태의 PDF를 쓸 때 이것이 하나의 강점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테크닉이라든가 또는 파이어웍스, 넌 누구냐, 이런 단어들은 지금 현재 이미지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이미지는 바로 PDF의 안쪽에 있는 텍스트 정보라는 거죠. 이를 한번 검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할 텐데요. 우선 노트북에 나와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검색을 해보는데요.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none이라고 치니까 바로 어떻게 보이죠? 바로 여러 페이지들을 뒤져가지고 none이라는 단어로 가서 그것을 검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부분인데요. 자, 페이지라고 치고 검색을 해보면 바로 보는 것처럼 문선에 있는 페이지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때 커맨드 G키를 누르게 되면, 즉 컨트롤 G키를 누르게 되면 실제 그 PDF로 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들을 빠르게 설칭해서 바로 원하는 정보값들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기획자가 꼭 에버노트가 아니라 파이어웍스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획 내용을 PDF로 만들어서 그것을 인라인 형태로 첨부하게 되면 디자이너는 원하는 포인트를 바로 찾아서 작업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개발자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에버노트는 추후 손글씨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이 되죠. 물론 지금도 영문은 가능하고요. 한글의 경우도 그것이 개발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검색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즉, 사람이 직접 쓴 글씨를 스캔 받아서 그 스캔된 데이터에 있는 글씨를 검색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놀랍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엄청 좋은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공동의 협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강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PDF도 그렇게 검색이 되지만 앞서 제작했던 이 FWPNG, 파이어웍스 PNG 역시 이미지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파이어웍스의 페이지나 그룹이나 레이어나 텍스트나 이런 모든 정보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패턴들을 바로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H3라 검색을 해보게 되면 검색이 됐고요. 자, 한번 이동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동을 하게 되면 실제 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PNG 데이터 파일이에요. PNG 데이터 파일인데 파이어웍스의 PNG 데이터 파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어웍스 PNG 안쪽에 있는 텍스트가 검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열어보게 되면 이 역시 파이어웍스 PNG 데이터 파일인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열렸고요.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된 바로 파이어웍스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가 검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디자인과 기획 단계, 개발 단계에서 매우 유용하게 잡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은요, 바로 암호화, 일정 텍스트 부분을 암호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노트가 공유된다고 했을 때 보안적인 문제에 걱정이 있을 경우 그 특정 부분을 텍스트 암호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 텍스트 암호화된 부분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외부에서 진행하는 코스가 있는데요. 이 코스에 특정 사람들이
와이어프레임 작업을 하고 실제 웹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스팅 서버 같이 민감한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주소가 있죠. 왜냐하면 노트북 안에 여러 개의 노트를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다 보니까요. 이런 경우 이 패스워드를 암호화 시켜 놓을 수 있고 그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암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즉 여럿이 노트를 함께 공유한다고 했을 때 타인이 혹시 자신의 노트를 봤을 때 보면 안 될 그런 민감한 정보들을 암호화 시킬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이런 점이 에버노트가 보안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결론을 얘기 드리면 에버노트와 파이어웍스로 프로타이핑을 시작하게 되면 공동의 환경에서 어떤 플랫폼이든 어떤 브라우저든 모두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노트에서 함께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파이어웍스를 함께 쓰면 좋은 점은 파이어웍스에서 나올 수 있는 포맷이 그래픽 데이터 포맷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도 가능할 뿐더러 용량이 매우 가볍다라는 것이고요. 그 점이 에버노트 한 페이지 들 수 있는 제한된 용량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개의 페이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패턴 라이브러리, 컴포넌트 활용이 좋다라는 점, 이런 점들, 그리고 에버노트가 가지고 있는 검색 기능이라든가 함께 쓰기 기능이라든가 버전 관리라든가 또는 특정 텍스트를 암호화시킬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동해 쓰시게 되면 프로타이핑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파이어웍스를 잘 모르셔서 또는 에버노트의 사용법이 궁금하셔서 라고 한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픈 지식 강의로 비메오에다가 올려놓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혹시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 메일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